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비트 이더를 시원하게 내던졌던 공통적인 이유와 또 이더리움 선물 ETF의 취소 배경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최근에 많이 팔았었죠. 그 공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최근에 소개드린 라크 데이비스가 블랙 먼데이였죠. 8월 5일에 자기 코인을 많이 팔았던 이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마란스 재단의 설립자 제임스 피겔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전날 급락 후에 3,000개의 이더리움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전날 시장 급락 이후 아마도 9월 7일 경으로 추정이 되고요. 대출 상환을 위해서 3,000개의 이더리움을 추가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도 매도를 했는데 지금 추가로 더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내 포지션이 청산될 수 있으니까 증거금을 넣겠죠. 그래서 참 레버리지를 쓰는 게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자, 이더리움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롱 포지션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왔다. 지금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들어갑니다. 익명의 주소, 이제 익명의 고래가 컴파운드에서 488개의 랩으로 쌓여진 비트코인이 청산에 직면됐다. 많이도 넣네요. 2,647만 달러나 되는데, 자, 건전성 비율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1 도달할 때 청산인데 1.07이며 청산 가격은 5429달러다. 2달러 밑으로 오면요. 이 친구는 260만 달러, 한 300억 넘겠네요. 다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고래는 22년도에도 3번 정도 청산됐구나. 여기서 알 수 있네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22년부터 돈도 이렇게 많으면 그냥 좀 꾸준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3번 청산이 됐고요. 총 지금까지 3,282만 달러가 청산됐다. 400억을 넘게 날려 먹었네요. 이렇게 많은 돈을 그냥 22년도부터 들고만 있었어도 3배, 4배 아닙니까? 비트코인 가장 안 오른다는 거. 그것만 들고 있어도 3배, 4배인데 좀 안타까운 경우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연 들어갑니다. 한때 루나를 투자를 해서 망한 걸로 유명했었죠. 3에로 캐피탈의 공동 설립자 수주가 지금 거래소를 새로 차린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친구가 나 이더리움을 2240달러 부근에서 매수했다. 잘 샀다고 자랑을 하는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오늘의 주인공이 아니라 3에로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 친구를 소개를 해줍니다. 카일 데이비스라고 있는데요. 이 친구의 포지션이 청산됐다. 이거는 바닥 신호일 수도 있다. 이 친구는 이제 아예 끝나버렸습니다. 청산이라 함은 갖고 있는 돈, 있는 돈, 없는 돈 다 날라갔다는 얘기죠.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금융위기는요, 레버리지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들고 있는 돈으로 현물에 투자를 하면요, 어, 어, 정말 테라 루나에 투자를 하는 한이 있어도요, 내가 들고 있는 돈만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이든 기관이든 결국은 레버리지를 쓰면 거기에 청산되기 전에 막 팔아서 증거금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녹아버린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요, 참, 저는 감사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인간의 변하지 않는 욕심이 있죠. 빨리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은 그냥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요.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르고 있을 때는 이 친구들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요. 정말 우리의 코인들을 엄청나게 뻥튀기를 시켜주고요. 떨어질 때는 레버리지 청산 당할까봐 또는 청산이 돼버려서 떨어지는 게 더 떨어져서 굉장히 싸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이런 선물하는 친구들, 단타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여유 있게 상위 1% 여유 있게 내 돈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 그 살아남은 분들에게 다 돈을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금융업 다 먹여 살린다고 했었죠. 이 친구들을 나쁘게 볼 게 아닙니다. 참 감사하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바네크의 이더리움 선물 ETF는 왜 취소가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런 기사 보셨었죠? 안 그래도 이더리움 재미없는데 바네크가 이더리움 선물 ETF 판매를 중단했다. 유동성도 없고 운용 자산 규모도 작고 투자자 관심도 낮다. 그래서
9월 16일부터 끊어졌다. 상장 폐지된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뉴스죠. 게다가 이런 뉴스가 9월 7일에 또 있었습니다. 위즈덤 트리가 이더리움 트러스트라는 상품에 신청을 철회했다. 맞지? 뭐 이더리움 끝난 것처럼 이런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그래서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를 보면 야 이더리움 망했구나. 그럼 그렇지. 뭐 이런 댓글도 보이더라고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까 살펴봅니다. 일단은요. 이더리움보다 더 훨씬 인기 있고 성공했다는 과거에 뭐 ETF 기록을 다 갈아치웠다는 비트코인 ETF의 치열한 생존 경쟁 현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보다 분명히 인기가 많죠. 비트코인은. 지금 비트코인 뭐 현물이든 선물이든 시가총액 순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줄을 세워 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뭐 블랙락의 ETF 뭐 시가총액 순이니까 가장 위에 있죠. 요 그레이스케일, 피델리티, 아크21 쉐어즈에서 쭉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볼 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하루 거래량이고요. 자, 시가총액, 그리고 여기 수수료도 나와 있네요. 블랙락 0.25, 자, 그레이스케일은 1.5. 야, 이렇게 비싸게 파니까 이거는 뭐 둘 중에 하나죠. 빚을 갚으려고 사정이 어려워서 굉장히 비싸게 팔아버리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팔고 넘기려고 떠나려고 준비하거나 뭐 둘 다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뭐 피델리티에 뭐 아크투이니언 쉐어스에 쭉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스팟이 이제 현물이란 뜻이고요. 퓨처가 선물 ETF란 뜻입니다. 자, 근데 바네크는 어디 있느냐? 일단 비트코인 현물 가장 인기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네크 비트코인 ETF 현물이요. 8위에 랭크를 하고 있는데요. 이 8위가 어떤 위치냐면요. 선물보다도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프로쉐어스의 선물 ETF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래도 인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현물 ETF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선물 굳이 ETF로 사지 않습니다. 원래도 CME에서 할 수 있었고요. 현물 ETF가 나온 이상 선물 ETF의 인기가 줄어들겠죠. 근데 그 선물 ETF조차도 이기지 못합니다. 시가총액으로도 이길 수 없고요. 여기 거래량을 보시면 그래도 이 선물 ETF는 100만 원, 한 1000만 달러 되는데요. 여기는 이게 얼마입니까? 한 17만 달러. 그러니까 하루 거래량이 2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2억 원을 버는 것도 아니고요. 이걸로 인해서 한 0.25 곱해야겠죠. 여기에 대한 거래량에 대한 수수료를 버니까 바네크의 비트코인 현물 ETF조차도 이거는 장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물은 CME가 있어서 CME 가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물 ETF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매수 동기가 없는데 그 동기가 없는 프로쉐어스 선물 ETF보다도 거래량도 작고 시총도 낮다. 탈락 위기인 겁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가지도 않았어요. 인기가 많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현황, 바네크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로 가서 비트코인의 현물이든 선물이든 시총 순으로 9위에서 16위 제가 볼 땐 뭐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9위부터 16위까지 쭉 있죠. 그리고 여기 선을 그으면 이 밑으로는 이제 선물, 그 위로는 현물인데요. 거래량을 보시면 이게 처참합니다. 뭐 50만 달러, 뭐 심지어 여기 뭐 8만 6천 달러, 뭐 5천 달러, 500만 원이란 거죠. 2천 달러는 한 200, 300만 원. 하루 거래량이 200, 300만 원에 수수료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운영이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좋은 거를 판다고 다 먹고 사는 게 아니라요. 도태됩니다. 한국 거래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업비트가 다 하니까 빗썸, 코인원, 코빗 정말 좋은 걸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지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16위가 이 정도면 17위에서 21위까지 비트코인 팔고 있는 거 이제 다 선물이긴 하지만 뭐 1000달러, 뭐 4000달러, 1000달러, 100만 원, 200만 원 운영이 되지 않겠죠. 자, 이제 비트코인 현황 보셨으니까요. 이더리움 한번 가보시면 바네크의 그럼 이더리움 그것도 선물의 ETF 과연 경쟁력이 있었을까요? 일단 처음 선물 ETF 이더리움이 나왔을 때조차도 23년 10월인데요. 첫날의 거래량이 기대 이하였습니다. CME도 있고요. 자, 현물이 있기 전이니까 그나마 인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요것조차도 인기가 없었다. 그리고요.
이때 당시 신청을 했던 회사가 딱 3개사입니다. 이번에 취소한다고 하는 바네크와 비트와이즈와 프로쉐어즈 회사는 3개고요. 이들이 몇 개씩 더 내서 총 8개의 펀드를 ETF로 만들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돈이 되고 수요가 있다고 하면 블랙락이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더리움 현물 ETF는 돈이 된다 생각했지만 선물은 된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더리움은 그냥 한 장으로 끝납니다. 시가총액 순으로 쭉 이렇게 세워봤고요.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는 그레이스케일이 1위입니다. 시가총액 1위. 왜냐면 아직 덜 팔았거든요. 왕창 팔아야겠죠. 그것을 이제 비트코인처럼 블랙락이 빨아들이겠죠. 그래서 1위도 그레이스케일, 2위도 그레이스케일. 이거 미니 버전 있잖아요. 이 1위 버전의 이 수수료가 너무 사악합니다. 2.5%이기 때문에 이제 민망하니까 0.15짜리 미니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요거는 거래량이 꽤나 터지죠. 왜냐면 싸니까요. 그리고 블랙락이 3위고 피델리티, 비트와이즈에서 이제 현물이 쭉 있고요. 이렇게 제가 선을 그어봤는데 이 밑에가 이제 선물 ETF입니다. 이더리움의 선물 ETF. 그 중에는 이제 위쪽에 차지하고 있지만 바네크의 선물 ETF 거래량을 보니까 43,000불이네요. 한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루의 거래량이. 수익도 아니고 거래량이 500만 원이면 당연히 경쟁력이 많이 약하다. 그래서 이거를 닫고 상장 폐지를 하고요. 여기 위에 보면 이더리움 ETF 현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뭐 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자원을 넣어서 차라리 현물을 키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가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앞뒤 문맥도 없이 덜렁 던졌던 이더리움 트러스트 아까 철회 속보 보셨죠? 9월 7일 역시 같은 날 굉장히 힘들 때 위즈덤 트리가 뭔가 철회를 했다. 굉장히 무섭게 써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공포를 조장하는 참 민망한 기사입니다. 왜냐면요. 이 말을 넣었어야죠. 이더리움 트러스트 ETF 신청 3년 만에 등록을 철회했다. 알고 보니까요. 21년도 5월 달에 신청을 했던 게요. 3년도 넘게 지난 이후에 S-1 서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철회를 했다는 겁니다. 원래 선물 ETF, 현물 ETF 나오기 전에 ETF가 없으니까 만들었던 게 트러스트잖아요. 트러스트라는 그레이스케일이 많이 팔았던 상품,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가격을 추종은 하는데요. 이게 추종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뭐 비싸지면 프리미엄이 붙고 싸지면 할인이 되는 이게 좀 불편한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상품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현물 ETF를 하기 전에 요거를 하려고 상장시키려고 신청했던 게 트러스트 ETF라는 상품인데 현물 ETF 지금 나온 마당에 트러스트가 웬 말입니까? 할 이유가 없죠. 가격 추정도 제대로 안 되는 거. 그래서 이 철회 결정은 바네크가 선물 ETF 폐지했다고 발표한 거랑 똑같은 맥락이다. 이제는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랑 이더가 잘못된 게 아니라요. 그거를 가지고 상품을 제대로 효율적이게 블랙락이나 피델리티에 견줄 만큼 경쟁력이 없는 곳이 철회를 했다. 그래서 뭐 빗썸도 지금 계속 뭐 무료 수수료 정책 있잖아요. 그거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 게 업비트를 이기기 위해서겠죠. 0.04 쿠폰 줘서 하는 것도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거겠지만 무료를 하는 거 하고 싶을까요? 업비트에서 뺏어오기 위한 치열한 경쟁 때문이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결론에 왔는데요. 결국 투자는 내 경험과 멘탈과 실력에 따른 선택의 결과물이자 1% 걸러내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차트는요. 16년, 17년도 불장의 주봉 차트입니다. 최근에 우리 비트코인이 1억에서 30% 빠져서 힘들었었지만 16년, 17년도의 불장 때 마이너스 30%, 뭐 요거 포함하면 마이너스 30% 이상만 6번이 나왔습니다. 무려 6번입니다. 당연히 비트가 이 정도면요. 알트는 특히 덩치 큰 이더리움만 하더라도 이 상승장 중에 17년 중에 마이너스 50%, 60%, 70% 넘는 하락 비일비재하게 당연히 나왔었고요. 이때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실 게 뭐 200 EMA 이동평균선을 뚫고 뭐 내려가서 뭐 차트가 망가졌다가 그러면 팔았다가 뭐 60 EMA 뚫으면 뭐 골든 크로스 나와가지고 사시고 이거 다 가능하실까요? 저는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저는 이럴 때 매수하는 사람을 눈여겨보는데요. 애프트풀이라는 공동 설립자 션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스페이스X 탔다는 왕춘의 같은 공동 설립자인데요. 이 친구는 이더를 지금 이 상황에 추가로 사서 스테이킹을 한답니다. 3,200개 추가로 샀고요. 83,000개나 지금 스테이킹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럼 이 친구는 바본가? 미친 거 아니야? 뭘 믿고 이렇게 용감하지? 차라리 그걸로 뭐 불우이웃 돕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국 투자는 본인의 경험, 멘탈, 실력에 따른 선택입니다. 너무 힘들면요. 본인 마음이 편안해지는 선택을 결국 하시면 되고요. 예전에 나 많이 맞아봐서 실패해봐서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 싶으시면 불편한 길을 그냥 걸어가시면 됩니다. 투자는요. 1%를 걸러내는 굉장히 힘든 과정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